오늘 영상의 주제는 DJI의 짐벌 일체형 카메라 오즈모 포켓 4P입니다. 안녕하세요. 5살 유치원 다니는 이유리입니다. 저는 5살 딸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제 딸이 제 눈에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그래서 모든 순간을 다 기록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딸의 시간을 항상 고화질로 남겨주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프리프레임 카메라로만 항상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줬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오즈모 포켓 4P는 화질이 나름 준수하면서도 촬영 자체가 굉장히 간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시 첫날 브이로그 콤보로 바로 구매했고요. 며칠간 써봤거든요. 제가 촬영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정한 피사체를 추적 촬영한 능력이 거의 탑티어라고 보는데요. 이게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께는 최대의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카메라 조작 모습에 어그로 끌려서 놀이의 흐름이 깨진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거는 한 번만 피사체 지정해 놓고 한 장소에 거치해 두기만 하면 알아서 촬영을 다 해주니까 아이가 카메라에 어그로가 안 끌리겠죠? 그럼 놀이의 흐름이 계속 잘 이어질 거잖아요? 정말 좋죠. 그리고 브이로그 콤보에는 미니 삼각대가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세워두고 앞서 보여드렸던 자동 추적 기능을 사용하기만 하면 알아서 촬영 다 해주니까 우리 아이 전용 브이로그 머신 용도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싸 41. 41. 그래. 그러면은 여기 앞에는 뭐가 와야 될 것 같아? 내장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내 교육 활동을 기록할 땐 별도의 마이크를 갖추지 않고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유리야, 내가 간다. 기다려. 간다. 오즈모 포켓 4P는 단순히 추적 촬영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짐벌이 내장된 카메라잖아요. 덕분에 야외 환경에서 핸드헬드로 촬영해도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 저기 있네. 이건 제가 달리면서 손만 뒤로 뻗고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도 화면이 상당히 안정적이죠? 짐벌에 대한 검증은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포켓 4P는 중마운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휴대하기 좋은 카메라 치고는 나름 심도가 얕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량이 충분한 곳에서는 화질도 꽤 좋게 느껴졌어요. 중마운 카메라에서는 디로그 촬영만 가능하긴 한데 일상 브이로그 촬영물에 대한 색 보정을 진행했을 땐 디로그2 대비 딱히 처진다는 느낌 없었고 색도 잘 살아나고 좋았어요. 포켓 4P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중마운 카메라의 퀄리티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풀프레임 카메라의 결과물과도 한번 비교해봤어요. 나 친구네. 그렇네. 그지? 아무래도 중마원 카메라의 센서가 작다 보니까 풀프레임 카메라의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조금 더 많이 벌어진 느낌이거든요. 포켓 4P 중마원 카메라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결과물들을 비교해 보시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인 카메라는 1인치 센서가 적용되어 있는 덕분인지 디테일이 마운 카메라보다는 훨씬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역광 상황에서는 확실히 광각 카메라에서만 사용 가능한 디로그2가 색 보정이 조금 더 잘 된 느낌은 있더라고요. 이율리 씨 잘 타네요. 냥냥냥. 아빠, 우리 놀이터 지나가자. 합쳤다. 으아! 아, 잘했어. 포켓 4P에 달려있는 두 개의 카메라 모두 저조도 모드를 지원하긴 하지만 확실히 광각 메인 카메라가 센서가 커서 그런지 지금 보신 것처럼 어두운 환경에서도 깔끔한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정도면 1인치 센서를 갖춘 광각 카메라는 일상 브이로그용 메인캠으로 사용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화질로 느껴지거든요. 만약 본인이 망원 화각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일반 오즈모 포켓4 모델을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즈모 포켓을 사진을 찍기 위한 용도로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메인 카메라가 1인치 센서를 갖추고 있으니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화질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몇 장 찍어봤어요. JPG로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에 후처리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테일이 좀 많이 뭉개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로우로 찍은 결과물과 비교해보면 차라리 후처리된 JPG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죠? 다만 주광에서 사진을 찍었을 땐 로우로 찍은 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로우 쪽이 디테일도 살아있고 화질도 꽤나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JPG로 사진을 찍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디테일을 좀 밀어버리는 경향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선 또 아쉽게 느껴졌어요. 제품 특성을 고려했을 때 사진 기능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브이로그 콤보에는 오즈모 포켓 시리즈 최초로 오즈모 프레임 탭이라는 원격 리모컨이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혼자서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 두세 대의 카메라를 혼자 컨트롤하기는 사실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런 제 입장에선 리모컨이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정말 좋죠. 그리고 이 리모컨으로 초점만 맞춰주면 이제 알아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해 주기까지 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공간이 굉장히 충분한 점도 이 제품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채롭게 제공되는 필름톤 컬러도 마음에 들었어요. 영상에서 표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슬로우 모션이라 생각하는데 포켓4P는 무려 4K 24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피사체의 아름다움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더 생긴다는 점에서 역시나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100W 어댑터에 물려서 충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도중에도 실시간으로 퍼센트가 오를 정도로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조사에서 18분에 80% 충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그 정도 속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장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발열이 상당하거든요. 고속 충전을 한 직후에 4K 촬영을 1시간 정도 진행하게 되면 기계 본체를 만지기 힘들 정도로 정말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열 문제는 있다는 점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리모컨으로 원격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리모컨 자체의 빌드 퀄리티는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만져보면 빌드 퀄리티도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오즈모 포켓4P 본체와 일체감도 전혀 없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아마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급하게 구성품을 넣은 것 같은데 격차가 좀 있는 느낌이죠. 전원을 켰을 때 화면이 너무 작은 것도 아쉽게 느껴질 뿐더러 이렇게 켜고 나면 반드시 검색 화면을 거쳐서 페어링이 이루어지거든요. 본체와 연결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린 편입니다. 물리적인 줌 렌즈가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사용을 해보니 줌을 했을 때 카메라 변환 과정에서 줌팀 현상은 확실히 있는 편입니다. 이게 카메라 두 개의 센서 크기도 다르고 조리개 수치도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사진을 촬영할 때 한 컷씩 찍을 때마다 은근히 딜레이가 있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로우 파일로 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라이트룸에서 AI 노이즈 제거를 돌려서 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포켓포피 로우 파일을 AI 노이즈 체크를 돌리니까 오히려 컬러 노이즈가 더 많이 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확실히 사진 기능에선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없는 셈쳐라고 했던 거예요. 브이로그 콤보에는 파우치 2개가 들어있는데요. 둘 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쉬웠어요. 포켓포피는 그립감 향상을 위해서 사실상 연장 그립이 거의 강제되는 제품인데요. 근데 연장 그립을 장착한 채로는 파우치에 도무지 넣을 수가 없었어요. 짐벌 헤드를 보호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를 기본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파우치에 넣는 게 강제되는데 매번 파우치에 집어넣을 때마다 이렇게 연장 그립을 분리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 오즈원 포켓포피 출시 당일날 구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저의 소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펙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아빠 디렉터의 입장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드리려 노력했거든요. 제 영상을 살펴보시고 이 제품이 여러분들의 사용 목적에 부합된다 싶으시면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즈원 포켓포피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답글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율파였습니다. 안녕. 일반적인 카메라로 찍기 힘든 구도를 이렇게 편하게 찍을 수 있잖아요. 굳이 이 제품을 안 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